신 인간혁명 15권 이케다 다이사쿠 소카 대학교. 신이치는 6월 중순 소카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7월에 열릴 기숙사 축제인 제2회 다키야마 축제의 실행위원장 일행과 간담했다. 그때 그는 다키야마 축제에 참석하는 것과 함께 또다시 기념 강연을 하기로 약속했다. 제2회 다키야마 축제는 1973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정이고 신이치의 강연은 첫날인 13일 오후 중앙체육관에서 열렸다. 테마는 스콜라 철학과 현대 문명이었다. 스콜라 철학이란 12세기부터 14세기를 정점으로 번영한 중세 유럽 철학의 총칭이다. 당시 교회나 수도원에 부속된 학교에서 연구한 학문으로 기독교 신학을 권위 있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 이른바 어용 철학이라고도 일컬어져 왔다. 그러나 신이치는 이 강연에서 스콜라 철학은 중세 암흑 시대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근세와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달리 포착한 것이다. 또 그 시대는 중세 유럽을 상징하는 고딕 건축과 볼로냐, 파리,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의 대학 형성에서 볼 수 있듯이 뛰어난 문화가 꽃을 피운 사실을 말했다. 더 나아가 이 스콜라 철학 시대의 유럽 문명의 원형이 실질적으로 완성되어 르네상스 종교혁명, 민족주의가 발흥하는 등 수많은 변천을 거듭하면서 현대 문명이 구축되어 왔음을 논했다. 그렇지만 신이치는 그 현대 문명이 바야흐로 인간의 상실, 공해, 대학 붕괴와 같이 이미 심각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다음 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학과 새로운 철학의 흥룡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푸릇 나뭇잎은 엄동설 안에 발아할 준비를 갖춘다. 인생도 또한 문명도 실현에 도전하는 투쟁으로 크게 개화하는 것이다. 신이치의 강연은 45분간으로 1일 수업 시간 단위에도 못 미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속화대학교의 사명을 명확히 밝히고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를 건설한다는 깊은 자각을 촉구하는 역사적인 강연이 되었다. 다키야마 축제 이틀째에도 야마모토 신이치는 학생들과 함께 보냈다. 섭씨 30도가 넘는 지독한 더위지만 기숙사생이 선사한 밀짚 모자를 쓰고 다키야마 기숙사 앞길에 늘어선 축제용 간이 식당을 돌며 학생들과 차례로 말을 나눴다. 유카타 차림에 집신을 지는 기숙사생들이 어깨에 메는 손수 만든 가마에도 요청을 받아 탔다. 조각 작품을 만들었으니 제막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학생의 요청에도 신이치는 흔쾌히 응했다. 줄을 잡아당기자 어깨동무를 하며 서로 격려하고 있는 듯한 두 학생의 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 한쪽 상은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선생님, 이 조각 작품에 이름을 붙여 주십시오. 그는 그 자리에서 격려의 상이라고 명명했다. 이어서 제2회 다키야마 축제를 기념하여 다키야마 기숙사 앞에 히말라야 삼나무를 심은 뒤 기숙사 내에 전시한 세계 대학의 역사 그리고 기숙사생의 회화와 서예 작품 등을 관람했다. 또 장기, 명인전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신이치는 그 멤버와 대국했다. 신이치의 날카로운 공격에 상대 학생은 30분 만에 던졌다. 학생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대전할 때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신이치는 대답했다. 장기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를 이기기 바랍니다. 학문에서든 언론에서든 전부 나를 능가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는 안심할 수 있지요. 한없이 크나큰 신뢰와 기대를 느끼게 하는 가슴에 스며드는 말이었다. 그 학생은 결의와 함께 눈동자를 빛내면서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또다시 식당을 돌며 학생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몸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또 각 동아리 대표, 기숙사생 직원과 기념 촬영도 했다. 저녁 때는 교수들과 간담을 하는 한편 여자 기숙사생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한때를 가졌다. 달이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식당에 있는 학생들에게 말을 건네고 격려하며 다녔다.
진심 어린 정성과 정열은 인간의 혼을 촉발하여 사명을 위한 자각을 촉진시킨다. 실로 교육이란 대성실의 이명이라 할 수 있다. 신이치는 이날 여기저기서 학생들 요청에 응하여 색지 등의 시구 혹은 지침을 적어 선사했다. 도자기 코너를 담당한 학생은 흰 토질로 초벌구이한 큰 접시와 항아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 휘호를 해 주었으면 해서다. 신이치는 큰 접시에는 붓으로 내 제자여 인간의 왕자가 되라라고 썼다. 또 항아리에는 건강, 영광, 영지, 승리, 복운, 정열, 정의, 1973년 제2회 다키야마 축제라고 썼다. 다키야마 축제 사흘째가 되는 15일에도 신이치는 하치오지 시내에서 열린 법요회에 참석한 후 곧바로 캠퍼스로 돌아가서 학생을 격려하는 데 땀을 흘렸다. 어제 극심한 더위 속에서 돌아다닌 신이치의 피로는 심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내 몸은 어찌되든 학생들을 격려하는 데의 철저를 기에 끝까지 해 나가겠다. 학생을 지키고 육상하는 교육자의 자세에 털끌 만큼도 거짓과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학생을 성장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 그런 신념 없이 교육은 없다. 교육의 진수는 청년에게 끝까지 진력하는 자비라고 할 수 있으리라. 그는 다키야마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여 오후 6시에 체육관에서 여는 남양 특집 봉오도리, 여름 축제 때 추는 민속춤, 대회에도 기숙사생이 선사한 유카타를 입고 모습을 나타냈다. 신이치는 여기서도 마이크를 잡고 소카대학교는 학내 운영에서도 학생 참여 원칙을 실현하여 이상적인 학원 공동체로 만들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어제 초벌구이한 큰 접시와 항아리에 휘호한 말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통해 새롭게 7항목의 지침을 제시했다. 생애 건강하여라. 생애 청춘 이어라. 생애 영광 이어라. 생애 복운을 가져라. 인생의 승리자 이어라. 생애 영지의 사람 이어라. 생애 정의의 사람 이어라. 여기에 또 하나 소카대학교의 영원한 지침이 탄생했다. 스피치를 마치고 나서 신이치는 말했다. 자, 그럼 즐겁게 하자고요. 축제이니까 나도 춤추겠어요. 그는 머리에 띠를 둘러매더니 솔선하여 대 위에서 봉오도리를 춤추기 시작했다. 활기 넘쳐 제일 먼저 춤추기 시작한 창립자 야마모토 신이치의 모습을 보고 총장과 이사장도 뒤를 따랐다. 이 봉오도리 대회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이나 시민들도 많이 참가했는데 모두 크게 기뻐했다. 더욱이 신이치는 북채를 들고 치는 방법의 기초를 배우더니 학생들의 생명에 울려 퍼지라는 듯이 힘차게 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신이치의 북소리에 맞춰 춤추었다. 도쿄 온도, 민요풍 가요와 단코부시, 민요 등 열정이 담긴 북연주를 여러 곡 계속했다. 신이치는 손가락에 이어진 손바닥 부분에 통증을 느꼈다. 살같이 벗겨져 있었다. 그래도 한 곡 더, 또 한 곡 더 하자며 계속해서 북을 쳤다. 조금이라도 모두에게 격려를 보내고 싶었다. 북을 다 치고 난 신이치의 손을 보고 다키야마 축제 실행위원장이 당황하며 반창고를 가져와 붙여주었다. 신이치의 격투는 봉오도리 대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다. 나는 이제부터 스태프를 맡아 분투한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들과 대학 옥상에서 달맞이 잔치를 합시다. 그늘에서 헌신한 사람의 노고에 어떻게 보답하는가. 그런 마음 씀씀이의 인간주의 철학이 있다. 창립자의 몸은 극도로 지쳐 있을 게 분명하다. 연일 생명이 단축될 정도로 심혈을 쏟아 학생들을 계속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그의 말에 주위에 있던 교직원들은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신이치는 교직원들의 마음을 느끼고 이렇게 말했다. 마키코치 선생님께서도 도다 선생님께서도 교육자였습니다. 이 21세기의 선두에 설 소카대생의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교육자는 학생을 지키고 육성하는 데 목숨을 거는 법입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 격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성장한다면 쓰러져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전력을 기울여 교육을 해야 합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날 하늘에는 보름달이 빛나고 있었다. 학생이 퉁기는 검은 고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이런 때는 다 함께 시구를 읊자. 신이치의 제안으로 모두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곧바로 한 수 읊었다.
밝고 환하게 보름달 미소 짓는 다키야마 축제. 학생들은 시를 지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좀처럼 실구가 떠오르지 않아 펜을 쥔 채로 자세가 딱딱하게 굳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쓰고는 다시 고쳐 쓰기를 되풀이하는 학생도 있었다. 조명과 달빛이 시구를 읊기 위해 머리를 짜며 궁리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잠시 후 신이치는 모두에게 말을 건넸다. 자, 다들 완성했나요? 시구는 일순간이 승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조를 가다듬고 말했다. 이번에 모두를 위해 스태프로 분투해 주어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만큼 나도 여러분을 위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책임자, 그리고 리더란 남의 고생을 짊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 결의와 철학을 지닌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진력하고 사회를 바꾸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수많은 지도자가 모두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가 아닙니까? 평화를 위해, 민중을 위해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도 엄연하게 21세기의 용자로서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창립자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느꼈다. 학생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신이치는 모두에게 시선을 보내더니 웃음을 머금은 목소리로 한 학생을 향해 말했다. 아, 자네는 내가 강연할 때 졸고 있던 학생이군요. 그 말을 들은 학생은 크게 놀랐다. 확실히 그저께 신이치가 강연하는 동안 졸았던 기억이 났다.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들으려 했지만 도중에 저도 모르게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신이치는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법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려는 자세가 인생에서는 중요해요. 그럼 오늘을 기념해서 자네에게 시 한 수를 선사하지. 밝은 달 아래 사제는 엄격하리. 다키야마 축제. 학생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 얼굴을 교교한 달빛이 비추었다. 창립자의 마음이 깊이 스며드는 엄격하고도 따뜻한 달빛 아래의 대화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시하고 있었다. 인간 교육이란 한 인간의 존귀함, 위대함, 무한한 가능성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흘간에 걸친 다키야마 축제는 신이치가 전력을 다한 인간 교육의 장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신이치가 말했다. 그럼 기숙사에 들어가 쉬세요. 돌아가 쉬세요. 나는 이제부터 쓸 원고가 있으니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들은 신이치의 말에 깜짝 놀랐다. 야마모토 선생님께서는 우리 이상으로 피곤하실 게 분명해.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시간 후에도 원고를 쓰신다니. 신이치에게는 7월 말부터 학회 강습회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8월 중순에는 미국 방문이 예정된 터였다. 그런 가운데 청탁받은 월간지 등의 원고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빈 시간이 전혀 없었다. 다른 데 시간을 사용하면 그만큼 수면 시간을 줄여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명은 목숨을 사용한다고도 읽을 수 있다.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행동하지 않고서 존귀한 사명을 완수하고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 가능할 리 없다. 그의 가슴에는 늘 목숨은 한이 있나니 아끼지 말지어다. 어서 955쪽라는 성운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해 1973년 여름방학 기간에 해당하는 8월 25, 26일 이틀간 소카 대학교에서는 제1회 학예 대학 강좌를 열었다. 전년 여름에는 학예 시민 강좌를 열어 법률, 문제 등을 주제로 한 강좌를 실시했다. 시민들에게 열린 대학을 목표로 하여 실시한 것이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충실하기 위한 공개 강좌가 이 학예 대학 강좌였다. 이날 소카대 캠퍼스에는 향하게 의욕을 불태우는 셀러리맨이나 주부 등이 일일 대학생이 되어 매우 기뻐하며 모여들었다. 학예대학 강좌는 오전에는 법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16군데 강의실로 나누어 교수들이 강의를 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중앙체육관에서 문학과 불교라는 제목으로 창립자 야마모토 신이치가 기념 강연을 했다. 신이치의 강연 문학과 불교는 25, 26일 이틀간에 걸쳐 열렸다. 그는 상고시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일본의 시대 정신이 변천하는 데 불교가 얼마나 관여했으며 그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말했다. 더 나아가 만유슈, 겐지 모노가타리,
쓰레즈레 구사 등의 고전을 언급하면서 불교가 일본 문학의 사상적 토양이 되었음을 논하고 위대한 불법 사상을 원천으로 한 새로운 세계 문학이 흥하는 것도 이 또한 필연적인 것입니다라는 말로 강의를 끝맺었다. 불교와 문학의 관계를 논하면서 새로운 인간 부흥의 도래를 호소하는 신이치의 강연에 참석자들은 마음이 설레었다. 그가 대학의 요청을 쾌히 승낙하여 하계 대학 강좌에서 강연을 한 까닭은 대학이 시민과 유리된 상아탑 이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과 일체가 된 소카대학교의 전통을 만들기 위해 그는 자진하여 원고를 쓰고 시민들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신이치는 개교하기 전에 소카대학교에 통신교육부를 설치한다는 고상도 발표한 터다. 이 학예 대학 강좌와 통신교육이라는 두 기둥을 확립하여 시민에게 열린 대학을 실현하고 싶다고 그는 염원했다. 학문이 선택된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존속한다면 영원히 사회 변혁은 없다. 민중에게 대학을 개방하여 만인이 학문을 배우고 지혜를 연마해야만 비로소 사회는 참된 의미에서 향상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이 1973년 가을 속가대학교 1기생들 중에서 난관의 쌍벽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법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에 각각 한 명씩 합격자가 나왔다. 모두가 그들을 축복했다. 사법 시험에는 법학부 3학년 하야시다 요시야가,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경제학부 3학년 마이노 기요유키가 합격했다. 두 사람은 주부와 간사이 지방 출신으로 아르바이트에 쫓기는 고학을 하면서 가장 짧은 기간에 합격한 현역 3학년생으로 난관을 돌파했다. 더구나 마이노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331명, 응시자 4,894명 중에서 최연소였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마에노 기요유키는 하숙방에 긍지 드높게 계도자의 길을 이라고 크게 쓴 종이를 붙이고 자신을 고무하면서 공부에 열중해 왔다. 후배를 위해 창립자와 함께 자신이 길을 개척하겠다는 점이 난관을 돌파한 두 소카대생의 공통된 결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대학 관계자를 통해 사법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에 소카대생이 재학 중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단한 쾌거로군요. 노고와 사명 속에서만이 인생의 가치는 생긴다는 것을 훌륭히 실증으로 나타내어 청춘의 금자탑을 수립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카대학교라는 신설된 무명대학을 인류대학으로 만들고자 열심히 분투한 그들의 심정이 내게는 가슴 시릴 정도로 전해옵니다. 개도자, 또 창립자의 자각으로 노력했군요. 그 마음이 존귀합니다.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기쁩니다. 신이치는 소카대학교를 방문했을 무렵에 두 사람을 만나 전력을 다해 격려했다. 잘했어요. 길을 열었군요. 자네들의 이름은 소카대학교 역사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합격은 모두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주고 격려가 되었다. 나도 하면 될 거야. 그 사람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합격한다고. 가까이에 본보기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암중 모색하고 있는 곳에 불빛이 밝혀져 길을 비춘 결과가 된다. 중요한 것은 최초의 한 사람이다. 수많은 속가대생이 그들을 뒤따르며 투지를 불태웠다. 각종 국가시험에 합격한 멤버들은 시험에 도전하는 후배의 공부를 비롯해 생활면까지 꼼꼼히 보살펴 주었다. 이윽고 그것이 대학의 좋은 전통이 되었다. 또 1974년에는 국가시험 연구실을 개설하여 2005년 11월 현재 사법시험에 124명,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149명, 소카야자 단기대학을 포함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공유해야 비로소 후배는 육성된다. 선배에게 그런 노력이 없으면 인재 육성의 흐름은 열리지 않는다. 인재는 찾아내고 육성하며 훈련하지 않으면 진정한 인재가 되지 않는다. 1973년 10월 26일 세 번째 맞는 창대제가 돌아왔다. 야마모토 시네치는 그 전날 저녁 무렵에 소가 대학교를 방문했다. 로비에는 학생들이 전시 설치 작업에 쫓겨 분주했다. 그곳에 창립자가 모습을 나타냈다. 모두가 크게 놀랐다. 시네치를 보고 작업하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이거 갑자기 와서 미안합니다. 본래는 내일 들러야 할 터인데 내일이면 전부 완성되어 버려서 여러분이 힘들게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없지요. 나는 고생하며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싶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소중하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방해가 될지 모르지만 한 발 먼저 왔습니다.
학생과 함께 고생을 나누고 싶다. 모두의 고생에 보답하고 싶다는 것이 시니치의 거짓없는 마음이었다. 자, 작업을 계속하십시오. 시니치는 이렇게 말하고는 옆에 있던 페인트 칠용 소를 들었다. 그러고는 학생들의 설치 작업을 돕기 시작했다. 남의 고생을 알아야만 비로소 남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촉발이 시작된다. 그는 이날 구내를 돌며 작업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을 계속 격려하고 대학에서 일박했다. 이튿날에도 아침부터 풀 회전이었다. 오전에는 7월에 타계한 교원의 공적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대학 내에 그 교원의 이름을 붙인 삼나무를 심었다. 이어서 도서관을 시찰하고 양서 2,000권과 기부금을 증정했다.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과 간담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격려를 거듭했다. 그 후 신이치는 중앙체육관에서 열리는 축하회로 향했다. 이은 개교 3년째를 맞이한 소카대학교의 교육 성과를 보고자 각 기업 대표와 보도 관계자들 약 700명을 창대제에 초대하여 개최한 축하회였다. 신이치가 체육관에 들어서자 이미 환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내빈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듯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며 명함을 교환하고 정중히 인사를 나누었다. 신이치는 명함을 교환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며 머리를 깊이 숙였다. 제가 야마모토입니다.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기생의 취업 활동이 시작됩니다. 처음 하는 일이므로 아무쪼록 잘 지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이치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었다. 모두 신이치의 정중함에 황송해하며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는 내빈도 있었다. 그는 필사적이었다. 전통이 있는 타 대학에 진학했다면 틀림없이 취업도 유리하여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고생을 감수하고 내가 창립한 신설 학교인 소카대학교에 와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각 기업 대표를 만나 성심성의를 다해 소카대생을 부탁하자. 그것이 창립자인 내 의무다. 신이치는 이처럼 깊이 결심했다. 장내는 스탠딩 뷔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음식을 차린 테이블 외에도 벽을 따라 학생들의 축제 간이 식당이 늘어서 있었다. 신이치는 그 속을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700명의 내빈 전원을 만나 뵙자고 그는 결의했다. 움직이며 말하는 신이치의 얼굴에는 어느 사이엔지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었다. 저렇게까지 하는가? 하고 남들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행동 없이 길은 열리지 않는다. 길을 열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의식을 스스로 열어야 한다. 그는 어느 내빈에게 이렇게 물었다. 창대제를 보시고 난 감상은 어떠신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빈은 말했다. 지금 어떤 대학이든 학교 축제는 재미있기만 하면 뭐든 다 좋다는 풍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대제는 다르군요. 착실하게 연구나 혹은 조사에 착수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피력하는 기획이 참으로 많아요. 또 사회 정의에 불타는 학생다운 기상이 넘칩니다. 졸업생이 사회로 진출하여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됩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영광입니다. 학생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소카대생은 제 생명이지요. 모두 순수하며 한없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야마모토 신이치는 열성적으로 내빈과 대화를 나누며 명함을 교환했다. 신이치의 땀은 양복 기세까지 배어 있었다. 그의 뒤에는 창대제 실행위원장 오시야마 가즈이토 학생이 따라다녔다. 오시야마도 일기생으로 이듬해 봄에는 4학년이 된다. 그렇지만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아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취업 활동을 한다 해도 선배가 없는 까닭에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아직 먼 앞날의 일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창립자의 모습을 보고 오시야마는 눈앞이 번쩍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장래를 위해 고심하시며 취업 문제도 학생 자신보다도 진지하게 생각해 손을 써 주시고 있다. 여러분을 위해 길을 열겠다고 선생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말로 당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있어. 오시야마는 창립자의 모습을 생명에 새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뜨겁게 복받쳐 올라 짙은 눈썹 밑에 큰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 몇 번이나 앞을 가렸다. 이날 신이치는 체육관에 모인 대부분의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더욱이 그 후에 그는 창대제를 기념하여 연 탁구 대회와 테니스 대회에도 연달아 참가했다. 신이치는 몹시 지쳤다. 그러나 그런 기색은 전혀 나타내지 않고 학생과 대전했다. 저녁 무렵부터는 교수 유지들의 초대를 받아 군에 만든 전통 가옥 마뇨노이에에서 식사를 함께했다. 맨 먼저 교수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이 교수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저는 오늘 창립자의 모습을 뵙고 마음 깊숙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내빈들 모두를 만나시고 때로는 깊이 깊이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학생들의 장래를 개척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결의가 가슴 아플 정도로 전해 왔습니다. 저는 반성했습니다. 그런 자비가 내게 있었던가 하고 선생님은 몸소 교사의 정신을 가르치고 속가대의 건학 정신을 체현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행동 속에서 생긴다. 제3회 창대제 축하회에서 속가대생의 진로를 열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각 기업 대표자와 대화하는 창립자의 모습을 직접 보고 학생들은 취업이라는 벽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결의를 굳혔다. 새해 들어 사기생을 맞이한 1914년 5월 1일 회사 방문 금지 조치가 풀리자 일기생들은 일제히 취업 활동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카대학교 직원들은 일기생이 2학년이 되던 해 가을부터 공무원 시험 자료를 수집하고 교환들과 연이 있는 회사를 소개받아 인사하러 다니기를 거듭했다. 그렇지만 당초에는 구인에 대한 소식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러나 야마모토 시니치의 본투로 차츰 열매를 맺어 새로 생긴 대학으로서는 꽤 많은 기업들이 문호를 개방했다. 그런데 1913년 말부터 경기가 악화됐고 게다가 대졸 예정자는 사상 최대라는 상황이었다. 취업 전선도 격전지로 변했다. 회사 방문이 회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카대학교를 방문한 신이치가 로비로 걷고 있을 때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취업 구인 공고를 붙인 게시판 앞에 모여 있었다. 그는 말을 건넸다. 어때요? 좋은 회사가 있습니까? 뒤돌아본 학생은 말을 건넨 사람이 신이침을 알고 조금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게 말이죠. 제가 원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신이치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희망사항에 모두 들어맞는 회사는 없는 게 일반적이지요. 오히려 자신이 꼽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들어맞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일은 취미와 다릅니다. 월급을 받음으로 벅차고 괴로운 경우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어떤 회사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꿋꿋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아 네. 학생들은 모두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두 이른바 인류 기업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은 유명한 대기업이라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에게 필요한 소양은 외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실을 판별할 줄 아는 안목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취업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안정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가 격동하고 있으니까요. 나날이 격전을 이겨내기 위해 어느 회사든 필사적입니다. 발전하는 회사는 늘 상품 개발이나 기구 개혁 등을 하며 진지하게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회사만 해도 의약품 분야에 진출하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활로를 개척합니다. 어느 업계든 먹느냐 먹히느냐의 투쟁입니다. 어제까지 순조로웠어도 오늘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큰 회사에 들어가도 다른 회사로 파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구조 조정도 있습니다. 또 도산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들어가면 안심이다. 장래 생활이 보장된다는 등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학생들의 얼굴은 진지했다. 도전을 망각하고 의존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발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신치는 말을 이었다. 일단 취직이 되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판사라고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편집을 떠올리는데 회사에는 격리도 있고 영업도 있습니다. 또 안내계가 있는가 하면 청소나 영선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명 출판사에 들어갔다 해도 어디에 배치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부서에 배치되어도 부서는 상황에 따라 바뀌게 마련입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사회도 기업도 항상 변화의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러한 때에 내 희망과 다른 직장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든지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나약함입니다. 패배입니다. 취직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나 선배가 있어 인간관계로 몹시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이란 도전입니다. 그렇게 정하고 직장에서 승리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업무에 몰두할 때 회사는 나를 단련하고 연마해주는 인간 수행의 장소가 됩니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어조는 차츰 더 엄격해졌다. 시니치에게 모든 소카대생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현실 사회의 실현에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렇게 생각하니 자연히 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청년 시절에 도다 스님 회사의 소년 잡지 편집자로 근무했습니다. 편집장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회사는 경영 부진에 빠져 나는 전혀 분야가 다른 가장 서투른 금융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러나 이왕 일할 거라면 그 분야의 제1인자가 되자며 힘껏 노력했습니다.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도다 스님의 사업을 재건할 수 있었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실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힘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저 급여를 받기 위해서만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용인 근성입니다. 그런 사고 방식이라면 일정한 급여를 받을 경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격입니다. 그래서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전원이 직장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중 한 사람이 물었다. 직장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신이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답변했다. 자신이 있는 그 장소에서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그 부서에서 제1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맡은 일에서 실적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선 아침에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여 청소 정도는 하고 활기찬 인사로 모두를 맞이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승리해야 합니다. 지각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며 인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사회인으로서는 실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이든 내가 회사를 맡고 있다는 결의로 전체관에 입각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주체자, 책임자라는 자각을 갖는 자세. 실은 이 점이 자신을 대성케 하느냐 아니냐의 결정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우리 속하대학교 일기생으로서 배우고 익혀온 것은 바로 그 정신이 아닙니까? 신이치는 자리를 함께한 30명 정도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냈다. 모두 늠름하고 다부진 용모였다. 그는 미소를 머금으면서 말했다. 취업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어떻게든 하겠다고 결심하여 자기 장래의 길을 개척하십시오. 취직한 회사가 작아도 혹은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어디든 들어간 회사에서 여러분이 핵이 되어 나중에 이어질 속하대생을 위해서도 꿋꿋이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기생의 책임입니다. 마키코치 선생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곤란한 사람. 속가대생은 어떤 직장에서도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 전력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신이치는 그 자리에 있는 전원에게 취직을 미리 축하해서 라는 말과 함께 마음을 표시하는 약간의 용돈을 주셨다. 일기생은 속가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취직이 매우 벅차고 힘들 것이라고 각오한 터였다. 속가대생들은 서로 자주 이렇게 이야기했다. 신설 사립대학이므로 실적이 없는 만큼 인류라고 불리는 기업은 속하대생을 채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나는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창립한 대학을 건설하는데 진력하고 싶어 속가대를 선택했지. 후회는 없어. 그래,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도 괜찮아. 각오는 돼 있어. 그러나 CH의 격려를 받은 일기생들은 후배를 위해 어떻게든 취업의 길을 열어야겠다고 결의했다. 이것도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파이어니어의 투쟁이라고 생각했다.
모두 힘차게 취업 활동에 도전했다. 그렇지만 사전에 그 회사에 대해 말을 해줄 졸업생 선배는 없었다. 자신이 직접 여기다 싶은 회사와 연락을 취하여 방문했다. 용기를 분발해서 스스로 투쟁을 일으키노라면 거기에 인간은 연마되어 자신을 빛낼 수 있다.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채용할 대학을 미리 지정해 두고 있었다. 속가대생이 회사를 방문해도 당신은 지정대학이 아니므로 채용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거절당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속가대생은 의연한 모습이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후배들에게는 공평하게 채용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우수한 후배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찾아오는 후배는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정신은 2기생에게도 3기생에게도 계승되었다. 이러한 속가대생의 모습은 기업의 인사 관계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켰다. 그래서 중역 회의에서 속하대학교를 채용 범위에 넣은 기업도 있었다. 어디에 있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다. 그 광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 남의 눈에 띄게 마련이다. 아무튼 일기생은 개척 정신을 불태우며 취업 활동에 과감히 도전했다. 이는 낭떠러지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혹독한 도전이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취직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받았다는 보고가 잇따라 취업부에 들어왔다. 신설대학 1기생으로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인류 기업에 내정된 사람이 많았고 최종적으로 취업률은 100%를 달성했다. 또 이 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2명이 합격한 것 이외에 외무공무원 상급시험, 외무고시에도 1명이 합격하여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속가대생들 중에는 유명대학 학생과 나란히 앉아 함께 채용시험을 치르고 1등 성적을 거두어 대학평가를 크게 바꾼 사람도 있었다. 더 나아가 입사식에서 신입사원 대표로서 결의를 말한 사람도 있었다. 또 입사 후에 분투하는 모습을 본 상사에게서 당신을 보고 있으면 소가대학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라는 말을 들은 여자 졸업생도 있었다. 실로 모두가 창립자라는 자각으로 용감하게 개척의 길을 걸었다. 그 모습, 그 삶의 자세 속에 창가의 인간교육이 맥동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각 기업도 이윽고 높은 평가를 하게 되었다.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소카 대학교에서 키우고 싶다고 야마모토 신이치는 염원했다. 일기생 중에 경제학부에서 공부하는 김민혜라는 제일 한국인 여학생이 있었다. 그 여학생은 철이들 무렵부터 한국 사람인 부모가 어째서 일본에 왔는지 의아스럽게 여겼다. 부모는 그 경위를 딸에게는 결코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중학교 1학년 때에 돌아가셨다. 조선민족이 한일 병합 이래로 일본인에게 당한 무도한 역사를 김민혜가 안 것은 중학교 3학년 무렵이었다. 깜짝 놀랐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 분개는 어느 사이엔지 일본인에게 대한 혐오감으로 되었고 증오감마저 들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김민혜는 중증 결핵에 걸려 치료를 위해 입원한다. 그곳에서 알게 된 학회원에게서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입회했다. 창제에 면려했다. 의사가 놀랄 정도로 증세가 호전되었다. 퇴원한 김민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오키야마를 떠나 도쿄로 왔다. 언니 집에 기거하며 대학 진학을 위해 수험 공부에 열중했다. 김민혜가 있는 곳에 여자부나 대학부 선배가 격려차 자주 찾아와서 소카대학교가 개교한다는 소식을 알려주며 진학을 권했다. 김민혜는 회장인 야마모토 선생님이 창립한 대학이라면 들어가 공부해보고 싶어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다. 일기생이 된 김민혜는 창대제 등에서 창립자를 접하고 그 사상과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자 신이치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내 생애의 스승을 만난 거야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과 더불어 김민혜의 가슴에는 갈등이 일었다. 이대로 일본에 있는 대학에 동화하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민혜는 그 고민을 대학 교수에게 이야기했다. 이 교수는 신이치와 간담한 기회에 그 여학생의 상황을 보고했다. 신이치는 대답했다. 민족의 역사 때문에 그 학생은 고뇌하며 괴로워하고 있군요. 내가 만나서 대화하지요.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간과하지 않고 즉시 행동한다. 바로 이 점이 없으면 인간주의는 없다.
신이치는 이윽고 3기생을 맞이하는 1973년 3월 말 석가대학교를 빌려 개최한 학회 회합에 참석했을 때 몇몇 학생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 김민혜도 초대했다. 신이치는 미소를 띠며 김민혜 학생에게 말을 건넸다. 김민혜 학생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이라는 관점에 입각하면 어떤 국적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해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김민혜 학생은 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마음껏 노력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시에치의 말에 김민혜는 가슴속에 자욱이 끼어있던 안개가 싹 걷히는 느낌이 들었다. 신해치는 이어서 대학 내 찻집에서도 대화를 계속했다. 그리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대학의 정면 현관 앞에 세운 청동상을 찍은 사진 뒤에 다음같이 적어서 김민혜 학생에게 선사했다. 원래 인간에게는 국경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지 인위적으로 국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경보다 더 깊은 차원인 인간 연대에 도달하여 살아갈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글을 보고 김민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확실히 그렇구나. 국가도 인간이 만든 것이야. 민족이 달라도 인간과 인간을 분리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야. 또 나는 과거 역사에 속박되어 미래를 응시하는 눈을 가리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결의한다. 속화대생이라는 것이 바로 내 원점이다. 이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자각을 한 대지다. 야마모토 선생님의 그 격려에 내 삶의 자세로 보답하자. 일념의 변화는 사물을 보는 방법, 사고 방식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꾼다. 그 이후로 김민혜는 지금까지 해온 이상으로 학업에 진지하게 면려하여 졸업하는 해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 당당히 속화대 출신 세무사 1호가 되었다. 또 여성 평화 운동의 리더로서도 활약하게 된다. 속화 대학교에는 해외에서 유학생들이 모여들었다. 1913년에는 홍콩 출신인 두 학생이 입학했다. 그중 한 사람이 야마모토 시니치가 1963년 1월 홍콩을 방문했을 때 격려한 저우쯔잉이었다. 그의 부모는 홍콩 창가학회 중액으로서 활약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우쯔강은 일본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중국으로 건너가 이윽고 중국인 쉬위전과 결혼했다. 결혼 후 곧 종전을 맞았지만 일본군의 잔악한 모습에 분개한 그는 전후에도 중국에 남아 중국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다. 전후에는 홍콩에서 무역 일을 하며 일가를 부양했는데 그는 집에서도 일본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전쟁의 상처 자국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반일 감정이 격심한 시대가 계속되었던 만큼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생명의 위험조차 따랐기 때문이다. 다만 학회원이 된 그는 자녀들에게 학회 훌륭함과 함께 야마모토 시니치가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열심히 가르쳤다. 그런 가운데 어린 쯔잉의 마음에도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1963년 9살이던 쯔잉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는 시니치를 배웅하러 부모와 함께 공항으로 갔다. 그때 쯔잉의 모습을 본 시니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앞으로 대학을 만들 테니 크게 자라면 일본에 오너라.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아버지는 그 말을 통역해서 전했다. 쯔잉은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쯔잉은 의사의 길을 목표로 힘껏 학업에 열중했다. 1971년 마침내 소카대학교가 개교했다. 소카대학교에는 의학부가 없다. 그러나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창립하신 대학에서 공부하여 선생님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일본행을 결심한다. 깨끗한 생명에 심어진 맹세의 종자가 결실되고 있었다. 저우쯔잉은 중국이 문화 대혁명의 혼란기에 처했을 때 배로 통학하는 도중에 바다에 떠있는 시신을 수차례 목격했다. 중국을 탈출하여 영국령이 홍콩으로 바닷길을 통해 들어가려다 익사하거나 혹은 발견되어 사살되거나 한 사람들이었다. 저우는 가슴이 아팠다. 평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행복은 없어.
그렇게 통감한 만큼 소카 대학교가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요새를 지향하여 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일본으로 날아가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 야마모토 선생님과 한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1972년 9월, 저우는 소카대학교 진학을 결의하고 일본으로 왔다. 아버지의 우인 집에서 살았는데 일본어를 몰라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일본어 학교에 다녔다. 이듬해 2월에는 소카대학교 입학시험이 있다. 시험은 모두 일본어로 치른다. 그 전까지 입시를 잘 치르려면 일본어 능력을 익혀두어야 했다. 저우는 필사적이었다. 일본인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마음을 썼다. 두꺼운 일한 사전을 찾아가면서 야모토 시니치가 소년 소녀영으로 쓴 저서를 일심불란하게 독파했다. 일본 노래도 외웠다. 촌음을 아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본어 습득에 힘썼다. 그리고 5달 뒤 1973년 2월에 경제학부를 지원, 훌륭히 합격에 연관을 안았다. 면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제 이 정도면 된다고 타협하는 마음을 타파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홍콩에서 온 여성 전 팡팡도 합격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두 사람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교직원에게도 잘 보살펴 주기를 부탁했다. 이윽고 이듬해 1월에 신이치가 홍콩대학교와 홍콩중문대학교를 공식 방문하기로 결정되었다. 신이치는 그때 두 사람을 홍콩에 데려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가족에게 일본에서 보내는 생활도 이야기하고 싶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자비로는 여비를 마련하기도 힘들 것이다는 배려에서였다. 신이치는 저우쯔잉이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소카대학교에 온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 배운 일본어 능력을 살려줄 겸 통역일을 맡겨보자고 생각했다. 평화라 해도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대화에서 시작된다. 대화를 위해서는 뛰어난 통역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우와 전 팡팡은 창립자와 함께 홍콩에 돌아가는 것이 기뻤지만 긴장도 했다. 신이치의 홍콩 방문은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5박 6일이었다. 저우의 일본어는 아직 더듬거리는 데가 있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다양한 상황에서 그에게 굳이 통역을 맡겼다. 어학은 실제 경험을 쌓고 체험을 거듭 축적해야 비로소 진정한 실력이 붙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인 저우쯔강은 아들이 필사적으로 통역하는 모습을 흐뭇해하며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홍콩에 데려와 주시다니 정말 잘 됐구나. 유학생으로서도 소카대생으로서도 모두의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홍콩에 머무른 마지막 날이었다. 스니치는 저우찡에게 말을 건넸다. 이번 일은 고맙네. 이 다음에 내가 중국에 갈 때도 자네에게 통역을 맡길 생각이네. 저우는 황송해하면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중국에서는 말이 안 통합니다. 홍콩은 광동어를 쓰지만 중국 공용어는 베이징어이다. 같은 중국어라도 발음이 전혀 다르다. 오히려 별개의 언어라 해도 좋다. 신지도 그 점은 잘 알지만 저우가 베이징어도 습득하여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중일 우호의 일꾼으로 육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신이치는 익살스럽게 저우에게 말했다. 말이 안 통하다니 자네는 매일 중국어로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제가 쓰는 말은 광둥어이지 베이징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착실한 저우는 광둥어와 베이징어의 차이를 열심히 설명했다. 신이치는 저우주인에게 말했다. 그런가? 광둥어와 베이징어가 그토록 다르다니 유감스럽군. 중국에 가면 국가 지도자와도 회견하게 되는데 자네가 통역을 해주면 안심이겠는데 말이지. 언젠가 해보게. 그 말은 저우의 가슴을 깊이 꿰뚫었다. 그는 이것을 계기로 베이징어 통역을 목표로 하여 엄청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인생에도 또한 나날의 생활에도 목표가 필요하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 희망이 솟고 힘이 솟기 때문이다. 저우의 베이징어 실력은 놀랄 정도로 향상되었다. 이해 1974년 10월에 소카대학교는 처음으로 중국어 웅변대회를 열었는데 그는 특별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시련이 덮쳤다. 그 웅변대회가 열린 다음 달에 아버지 저우쯔강이 심장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61살이었다. 창립자가 데려가준 홍콩에서 아버지를 만나 대화를 한 것이 마지막 추억이 되었다. 홍콩에는 어머니, 곧
결혼할 누나, 그리고 두 여동생이 있었다. 막내 여동생은 9살이다. 아버지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재산은 어머니와 동생 생활비에 충당해야 한다. 그 후로 저우는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교 생활을 보냈다. 낮에는 대학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도서관에서 일했다.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도로공사나 경비 등의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면서도 필사적으로 베이징어를 공부했다. 이듬해에 소카대학교는 중국 정부 파견 유학생을 받아들였는데 저우는 배우고 익힌 베이징어를 기숙사에서 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의사소통을 도모했다. 더 나아가 아르바이트로 번 수입을 저축하여 입학금을 내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런 그를 지원해 준 것은 창립자의 격려였다. 신해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굳은 악수를 나누며 강해져라, 강해져라 하고 격려했다. 또 신해체는 그 후에도 홍콩 방문에 저우를 동행하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함께 그의 고향집에 찾아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산하는 기원을 드리기도 했다. 어느 날 저우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면 안 되네. 자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계속 지켜보고 있겠네. 저우는 1978년 가을 신이치의 제4차 중국 방문 때 드디어 베이징어 통역으로 동행한다. 저우는 이미 베이징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였으며 일본어도 완벽하게 잘했다. 그러나 중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통역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했다. 그래도 신이치는 저우를 통역으로 선택했다. 본인을 위해 더 일찍 진검 승부의 무대에 세우고 싶었다. 이 방문에서는 고 저우원나의 총리의 부인인 덩잉차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중국의 요인과 시니치의 회견도 통역했다. 긴장한 나머지 전신에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통역을 했다. 그 후 저우는 더욱더 베이징어와 일본어 연차를 철저히 거듭했다. 그리하여 뛰어난 통역사가 되어 염원대로 세계 평화에 공헌하게 된다. 또 SGI 국제창가학회 공인 통역의 조심자가 되어 많은 후배를 육성해 갔다. 저우에 이어서 소카대학교에는 매우 우수한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있다. 시니치는 소카대학교가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요새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제 교류가 소중하다고 통감했다. 그는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하고자 1972년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를 방문하여 각 대학의 요직에 있는 사람과 대학 교육의 참모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듬해에는 프랑스 파리 대학교 소르본 캠퍼스와 영국 서식스 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 순회 학생들과 간담했다. 1974년 1월 홍콩 방문 때는 홍콩 중문대학교 총장과 회담하고 소가대학교와 교원, 학생을 교류하자고 제안했다. 그 이듬해인 1975년 3월 두 대학은 학술 교류 각서를 교환했다. 이것이 소카대학교의 첫 교류 협정이 되었다. 또 1974년 3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뉴올리언스 대학교, 파나마 대학교, 그리고 페루 산마르코스 대학교를 방문했다. 그중 뉴올리언스 대학교 방문 때는 총장과 회견하고 교육, 유엔, 구상과 그 전 단계로서 세계 대학 총장 회의, 학생 자치회 회의 개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4월 1일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21세기를 향한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는 그 후 시니치가 하버드 대학교, 모스크바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학 및 학술 기관에서 개최하게 되는 강연의 시초가 되었다. 그는 세계의 대학과 대학, 학생과 학생을 서로 맺어서 평화를 항구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젊은 지성과 우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결의한 터였다. 그리고 그 추진력이 되어 인류 평화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소카대학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이해 신이치는 사회주의 국가의 대학에도 열성적으로 찾아가 중국 베이징 대학교, 소련 모스크바 대학교, 레닌그라드 대학교,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를 방문했다.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 대화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교류가 탄생하여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열린다. 시니치는 학생들이 세계로 응비할 나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일심불란하게 길을 개척했다. 또 학생의 요청에는 언제나 전력을 다해 끊임없이 응했다. 제4회가 되는 1974년 입학식에서는 학생들의 요청에 응해 창조적 생명에 대해 기념 강연을 했다. 또 6월에 열린 제3회 다키야마 축제에도 참석했다. 첫 중국 방문을 끝내고 막 돌아온 때이기에 바쁘기 그지없었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어 일정을 조정했다. 시니치의 얼굴에는 거뭇거뭇한 자국이 엷게 드리워져 있었다. 피로가 쌓이고 쌓였던 것이다. 그래도 그는 혼신을 다해 기숙사생들을 격려했다. 그 모습을 지켜볼 한 교수가 있었다. 경제학부 오쿠마다 도시유키 교수였다. 타 대학에서 학부장도 지낸 저명한 경제학자다. 오쿠마다는 개교 이래 창립자의 행동을 주시해왔다. 그리하여 학생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시니치의 모습에 경탄했으며 이는 늘 충격이었다. 그는 그런 심정을 시니치에게 전하고 싶었다. 다케야마 축제를 마무리하는 축제의 밤 때였다. 행사장인 중앙체육관에서 시니치와 가까운 자리에 있던 오쿠마다가 시니치에게 슬그머니 메모지를 건넸다. 거기에는 와카가 적혀 있었다.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도 닦지 않은 채 축제의 밤 춤추는 5천 명을 지켜보는 우리는 대학 하면 듣는 건 분쟁 소식. 세상 사람에게 다키야마 축제를 한번 보여주고 싶구나. 그는 학생을 대하는 시니치의 모습에서 자신이 추구해 온 인간교육의 실상을 보았다.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다. 10월에는 네 번째 맞는 창대제가 돌아왔다. 소가대학교는 창립자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제1호가 되는 명예교수 칭호를 수여할 것을 검토했다. 그리하여 창대제 첫날인 25일 오전 교수회에서 결정했다. 총장은 즉시 그 취지를 시니치에게 전했다. 그러나 그는 사양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사회적인 명예는 본래 자신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시니치는 생각했었다. 총장은 곤혹스러웠다. 장차 세계 각 대학에서 틀림없이 야마모토 선생님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할 것이다. 우리 대학이 최초로 수여하지 못하면 후세 영원히 오점을 남기게 된다. 신이치는 수락해 달라는 요청을 재삼받았다. 이번에 거절하면 모두의 마음을 짓밟아 대학의 신뢰가 되리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수 없이 신이치는 받아들였다. 그 소식을 들은 학생들도 크게 기뻐했다. 수여식은 이날 저녁 때 대학 내 회의실에서 열렸다. 수여하는 총장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오늘 우리 속하대학교에서 제1호 명예교수 칭호를 창립자에게 수여함은 최고의 명예이자 기쁨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교원과 학생들 전원의 거짓없는 심정이기도 했다. 신이치의 늠름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는 학생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을 비롯해 대학을 지키겠다는 의미의 상징으로 더 나아가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맹세의 증표로 삼가 받겠습니다. 그가 명예교수 증서를 받자 기쁨에 찬 박수소리가 메아리 쳤다. 세월의 흐름은 빠르다. 특히 청춘 시절이라는 황금의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그러므로 후회 없이 감투하는 나날이어야 한다. 자랑스럽구나. 영지와 사명의 소카대학교. 이는 소카대생에 대한 야마모토 시니치의 마음이었다. 소카대 1기생도 입학 이래 이미 4번의 성상이 지나 졸업을 맞이하고 있었다. 건설의 청춘이었다. 도전의 청춘이었다. 고투도 있었다. 눈물도 있었다. 그러나 우정이 있고 환희가 있었다. 그 속에는 자신을 완전 연수한 사람만이 바라는 승리한 청춘의 빛남이 있었다. 졸업을 맞은 학생들은 속하대 출신의 긍지를 가슴에 안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의 결의에 불타올랐다. 신이치는 제1회 졸업식이 다가오자 일기생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고 자신의 장서에서 고른 책을 대표에게 기념으로 주자고 생각했다. 그가 골라낸 책 중에는 청춘 시절에 읽었던 추억이 가득한 철학 서적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저서도 있었다. 또 외국 서적도 있었다. 신이치는 일기생이 전년 가을에 만든 기념문집 초창을 옆에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사진을 생명에 새기듯이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또 모두가 쓴 문장을 정성 들여 다시 읽었다. 그리고 골라낸 장소의 학생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때로는 격려하는 말 한 구절을 쓰기도 했다. 신이치는 일기생의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해 서운하게 만들어버린 점을 아직까지도 미안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한 격려를 보내고 더불어 졸업식에는 어떻게든 참석하여 건학 4년간의 노고를 치하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는 일기생의 이름을 적으면서 마음속으로 외치며 기원했다. 소카대학교에 와줘 고맙네. 평생 나와 함께 길을 계속 열어주게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후배들을 위해 결코 지지 마라. 그는 그 책들을 대학에 보내 학생들에게 전하도록 부탁했다. 졸업을 앞두고 신이치가 선사한 책을 받아든 일기생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창립자의 마음이 강하고 강하게 울려 퍼졌다.